예나 지금이나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지요.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법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어느 마을에 살던 아주 지독한 부자, 최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양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부자네 집 앞을 지날 때는 숨도 아껴 쉬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답니다. 자, 보따리 속에 숨겨진 그 기가 막힌 사연,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 최부자로 말할 것 같으면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창고에는 쌀 가마니가 천장까지 정도로 쌓여 있었어요.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? 고가는 넘쳐나는데 이 양반 마음은 아주 구멍난 독처럼 비어 있었나 봅니다. 동네에 다 죽어가는 과부가 애를 안고 와서 쌀 한 바가지만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며 대문을 쾅 닫아걸기 일쑤였고요. 길 가던 스님이 시주를 청하면 물 한 바가지 주는 게 아까워 대문에 개를 풀어 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. 다른 집들은 끼니를 걱정하는데 최부자네 창고는 여전히 쌀이 가득했지요. 사람들은 최부자가 이번만큼은 곳간을 좀 열겠거니 기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웬걸요? 최부자는 오히려 쌀값을 10배로 올려서 팔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배고픈 이웃들의 눈물을 피눈물로 바꾼 셈이지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해질녘쯤 되었을까 머리카락과 수염이 눈처럼 하얀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최부자를 찾아왔습니다. 최부자는 또 밥 구걸하러 온 줄 알고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데 노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. 최부자 어르신, 제가 어르신의 창고를 10배, 아니 100배로 늘려줄 비법을 알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소? 그 소리에 최부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.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지요. 이 안에는 황금 씨앗이 들어있어. 이걸 마당 한가운데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면 내일 아침이면 금으로 된 나무가 자랄 것이요. 단 조건이 하나 있어. 최부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. 조건이 무엇이요? 내가 다 들어주리다. 나무가 자란 후에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. 가장 귀한 것을 이웃과 나눠야만 나무가 죽지 않을 것이요. 최부자는 그까짓 거 알겠노라며 노인의 손에서 주머니를 뺐다시피 낚아챘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최부자가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정말로 마당 한가운데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나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잎사귀 하나하나가 순금이고 열매는 주먹만 한 황금이었습니다. 최부자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.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. 그런데 그때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요. 가장 귀한 것을 이웃과 나눠라. 하지만 최부자 마음속엔 다시 욕심이 솟구쳤습니다. 이 아까운 걸 왜 나눠? 이건 내 거야. 다 내 거라고. 최부자는 이웃들에게 알릴까봐 황금 나무 주위에 높은 담을 더 높게 쌓고 밥도 안 먹고 나무 밑을 지켰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. 황금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에 있던 최부자의 쌀 창고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. 쌀은 썩어 문드러지고 논밭은 메말라 비틀어졌지요. 하지만 최부자는 상관없었습니다. 쌀 좀 썩으면 어때? 나에겐 이 황금 나무가 있는데 라며 나무를 껴안고 잠이 들었지요. 자,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? 셋째 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. 최부자는 혹시라도 누가 황금 잎사귀 하나라도 훔쳐갈까 싶어 밥도 굶고 잠도 안 자며 나무를 껴안고 있었지요.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노인의 경고가 그제야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. 가장 귀한 것을 이웃과 나눠야 나무가 죽지 않는다던 그 말 말입니다. 하지만 최부자는 끝까지 머리를 굴렸습니다. 내게 가장 귀한 건 쌀이지. 그래, 썩어가는 쌀이나 좀 나눠주자. 라며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런데 웬걸요? 인색함이 병이었을까요? 막상 쌀가마니를 보니 아까운 마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는 겁니다. 아니지, 이 쌀이 있으면 황금을 더 살 수 있는데 차라리 마당에 굴러다니는 깨진 기와장이나 나눠주자. 라며 비겁한 꼼수를 부렸습니다. 그 순간이었습니다. 최부자가 거짓 동정을 베풀려던 그 찰나
번쩍이던 황금나무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. 놀란 최부자가 나무를 붙잡으려 했지만 황금 잎사귀들은 순식간에 시커먼 숫덩이로 변해 바스러졌고 묵직했던 금 열매들은 그저 길가의 흔한 돌멩이가 되어 발등을 찍었습니다. 허망함에 정신을 놓고 쓰러진 최부자가 겨우 눈을 떴을 땐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. 나무만 죽은 게 아니었지요. 밤새 나무를 지키느라 소홀히 했던 등불이 옮겨붙어 그 큰 기와집과 쌀 창고를 몽땅 태워버린 뒤였습니다. 남에게 주기 아까워 꼭꼭 닫아 걸었던 그 높은 담벼락 때문에 정작 불을 끌어 달려온 이웃들이 마당으로 들어오지 못해 집을 다 태워먹은 겁니다. 결국 최부자는 자기 손으로 세운 높은 담장에 갇혀 자기가 부린 욕심에 불길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.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최부자는 남겨서 가져가려다 남겨줄 사람조차 잃어버린 것이지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최부자를 망하게 한 건 노인의 저주가 아니라 나눌 줄 모르는 그 좁은 마음이었습니다.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낼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복이 채워진다는 조상님들의 지혜, 우리도 한 번쯤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요? 오늘 구독님의 보따리 속에 이 지혜가 잘 담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황금나무보다 더 귀한 복이 됩니다. 다음에도 더 깊은 수묵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